네, 비가 주적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천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월요일까지 잘 쉬고 이제 화요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 짐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리 조선 후기 문학 파트 좀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짧게 중요한 부분, 영상을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PPT는 없고요. 관련 내용, 네, 우리 학습지 프린트 내용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여러분 서학을 수용하고 실학, 여러분 이 부분은요, 선생님이 본 수업 때 다룰 거고요. 네, 부분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잡다한 부분이에요. 잡다하지만 또 중요하기도 하고 약간 고난도 문제, 좀 암기를 많이 요하는 문제일 때 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거를 잘 암기법을 사용해서 좀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요,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서학이라는 부분이고, 하나는 실학, 하나는 국학이라는 부분입니다. 서학은 서쪽에서 온 학문이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이거에 반발해서 이제 나왔던 게 동학이고, 바로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 그리고 천주교도 포함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실학이라는 건요, 실의 반대말, 거짓되다. 우리 허, 허학의 반대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이 허학이라는 건 성리학을 의미하고요. 실학은 이런 성리학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우주의 이치가 어떻고 이와 기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너무 하니까 그러지 말자. 뭔가 실용적인 것을 뭔가 만들고 개발하고 구상하는 것들을 하자. 이래서 나온 게 바로 실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학은요, 우리 국가의 학문이라 그래서 뭔가 우리 역사, 지리,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련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서학은요, 아무래도 우리가 서양을 통해서 직접 교류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 중국을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학 체크해 보시고요. 천주교와 서양 문물을 아우르는 거고,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서양에서 들여온 당시 세계 지도인 곤여만국 전도. 곤여만국 전도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 태극기 할 때 초등학교 때 건곤감리 이런 거 배웠어요? 이 곤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 건곤감리 중에 곤인데 여는 여러 나라라는 뜻이고 만국, 네, 여러 만 개나 되는 나라에 대한 땅에 대한 전도, 지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테오 리치 벌써 이름이 뭔가 부유하잖아. 이 사람이 세계를 열심히 여행을 하고 이 사람 카톨릭 신부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지었는데 이게 마침 중국에서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자기가 만든 지도를 어필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 출판을 했는데 이거를 이 중국 파견된 우리 연행사 같은 사신들이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양, 그다음 중국에서 건너온 화포, 네, 망원경, 천리경이라고 당시 불렸습니다. 천리밖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네, 스스로 울린다는 뜻의 자명종 이런 것들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서학의 수용 말고도 이런 과학기술을 어떻게 들여왔는지 우리 좀 봐야 되겠는데, 우리 표류인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표류했다라는 말 들어봤죠? 표류기 이런 말들. 바다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와서 살았던 사람들, 이 하멜 같은 사람, 그다음에 벨테브레이라고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데요. 네덜란드 출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마 당시 동인도 회사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던 중에 표류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 정부는 얘네들을 그 나라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이 강제로 억류하고 우리 훈련도감 같은 데 포함을 시켜서 화약 같은 거를 개발하게 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서양 문화가 전파가 됐고요. 과학기술 수용으로는 이제 청나라에서 시연력 도입됐다. 이런 거 여러분 좀 이름 정도 좀 기억해 두세요. 시연력. 네. 어, 이거는 여러분 좀 한자 뜻이 있는데 오히려 한자 뜻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에게 언급을 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암기를 해 두십시오. 청나라는 시연력, 청나라 시연력. 여러분 달력이죠. 우리 청나라에서 이 시한력이라는 달력을 도입해 온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 굉장히 선진적인 우리 과학 이론을 주창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대용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지구가 스스로 돈다 하는 지구 자전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세계에서는요,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이 어떤 기운들이 만나서 우주 만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홍대용은 그게 아니라 서양처럼 서양의 과학자처럼 지구 잔설을 주장함으로써 성리학적인 우주관 세계관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의학을 좀 볼까요, 여러분? 서준하면 우리 뭐 동의보감 여러분이 뭐 한 번씩 들어봤을 테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마 같은 경우는 사상의학이 유명합니다. 사상의학이 뭔가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태양인, 태음인 뭐 그런 거 있잖아. 들어봤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네 가지 상으로 나누는 거예요. 소양인, 소음인. 네, 그거와 관련돼서 체질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운동 방법도 다르다. 이게 바로 이재마의 사상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때 등장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 서유구라는 사람이요. 임원은 시골 이름인데 시골이란 뜻이고 임원에 있는 경제 사정을 적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골에 있는 여러 가지 농촌의 풍경이라던가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록해 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암기를 잘 해놓으시기 바래요. 네, 실학이 뭔지 이제 좀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실증적인 방법, 그다음에 실생활의 현실 문제 이런 거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는 농업이고요. 하나는 상공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은 농업에서 뭔가 발전을 추구하자라는 거고요. 상공업은 뭔가 상업이랑 공업 분야에서 뭔가 발전을 추구하자라는 것이죠. 우리 상공업 같은 경우 주로 이제 당시 청나라가 선진국이고 무역이 되게 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에서 선진 문물을 배우자는 북학파 여러분 한번 적어볼까요? 북학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이게 나중에 우리 근현대사에서 개화파, 뭐 김옥균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죠. 일단 이 사람들의 사상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수능까지 이어질 때 종종 나오고요. 선생님도 아마 기말고사 때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먼저 유영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정약용, 이익 같은 사람들은 토지와 관련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가장 중요했던 게 토지를 갖는 거잖아요. 토지가 당시 부의 원천이니까 유영원 같은 경우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토지를 지급한다. 근데 여러분 물론 신분에 따라서 받는 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땅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균전제라고 하고요. 이익 같은 사람은 최소한의 토지인 영업전의 매매를 금지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업전은 영원히 업무를 하는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업전은 평생 못 팔아. 영원히 내가 여기서 일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한전론이라고 하는데 한전이란 뜻은 한계를 줬다는 거야. 밭에 한계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지 못하게 한계를 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정약용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생산물을 공동 분배하는 여전론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게 왜 여전론이라면요. 이 여가 한자로 잠깐만요. 이렇게 써지거든요. 여가 한자로 이렇게. 이게 마치 밭의 모양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밭의 모양처럼 이렇게 쪼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 소유하게 한다. 그래서 여전론이라는 것을 정약용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좀 몇 명 볼게요. 이제 유수원이라는 분은 직업의 평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도, 그다음에 공업을 하는 사람들도 장인들도 훌륭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홍대용,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여기 지구자전설 할 때. 홍대용은 기술혁신, 지구자전설을 하는 사람답죠. 문벌이라고 해가지고 문벌은 이제 가문의 레벨에 따라서 우리 고려 사회, 고려 가문의 레벨에 따라서 사회적인 위치, 계급이 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고려할 때 문벌 기조 공부했었잖아요. 그 문벌입니다. 네, 이 문벌도 폐지해야 우리 서얼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어, 신분은 낮지만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박지원 같은 사람, 연암 박지원 열하일기 여러분 유명하죠? 호질 이런 것도 유명하고 양반조 이런 거 유명하고 이 사람은 술에 선박, 화폐의 사용을 강조하게 됩니다. 수레와 선박을 통해서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화폐를 통해서 상업을 기르자는 거죠. 그건 이 사람이 무엇보다 우리 청나라에 실제로 사신으로 갔었거든요. 그때 청나라에서 이런 거를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을 크게 둔 것이고요. 여러분 박제가는 시읍 비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 박제가가 여러분 이거를 강조하면 이 사람은 교과서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박제가는 바로 네, 소비를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유교에서는요 늘 강조하는 게 유교 우리 공자님은요 근검 절약을 강조했어요. 근검하고 늘 절약하고 사치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박제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근검 절약하고 사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 그러면 다 가난하고 파산하겠죠? 그럼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박제가는
야, 유교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소비를 강조해서 상업 그리고 무역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박제가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박지원, 박제가가요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꼭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볼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학,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역사, 지리, 언어에 대한 연구고요. 그래서 일단 역사부터 볼게요. 안정복이라는 우리 남인 출신의 이 인물은요. 동사 강목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이건 좀 암기를 하세요. 동사 강목이라는 거는 동쪽의 역사, 우리나라죠. 동이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강과 목이라는 역사책을 쓰는 방법이 있거든. 강이라는 강, 목 이런 방식이 있어요. 예, 이걸 가지고 고조선부터 고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통사죠, 통사. 그러니까 시대사가 아니야. 고려시대사, 조선시대사, 신라시대사 이게 아니라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쭉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하게 한 통사입니다. 그다음에 유득공이라는 사람은 우리 발해 역사 할 때 했었죠. 그래서 발해의 역사를 고차라는 발해 고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리 여러분 김정은은 다 알죠?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국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이렇게 학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두 문제. 네, 여러분 나중에 잘 기억을 해두시다가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